사실 이 사태를 딱 보면 네.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공정은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공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지 과연 청년들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돈 없고 백 없는 정말 일반 시민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검찰총장이 아니면 내가 최종 합격까지 했는데 네. 억울하게 떨어져서 내 목소리 한마디 언론에 낼 수 없는 그런 네. 일반 시민이라면 그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이며 그렇죠. 청년들은 누구를 도대체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현 사태에서 청년들이 갈 곳이 정말 더더욱 없는데 제가 총대 메고 제 이름을 걸고 목소리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특별 게스트 모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그 딸의 지금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데 어제죠. 어제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네, 기자회견 하신 김상지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이기도 하지만 청년 인턴을 외교부에서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저희 명함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띄워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해보셔서 네. 사실 김상지 국장님도 이 공정에 대해서 많이 이 문제점을 느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저 지금 경제협력 규범과인데 저 인턴 언제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네.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마치기 전에 인턴 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외교부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네. 제가 직접 신청을 해서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에 인턴 자리를 2024년 네. 4월부터 7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네. 이게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대충 여기 국립외교원, 연구원 여기에 이제 심우정 총장 딸이 갔잖아요. 네. 뭐 외교부나 뭐 연구원이나 이게 자리가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보통 인턴 가려면 이런 자리들은 몇 개 안 되니까 알고 계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는 유엔에도 직접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교부나 국제 공공기관 같은 자리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던 사이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그러면 심 총장 딸이 뭐 여기 연구원 지원했다 이런 뭐 소문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니었죠. 네, 총장이 고려하신. 아니었고 네. 그때 누구의 딸이었던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분노를 머금고 이 자리에 섰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채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떠세요? 그 감정이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한 감정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너무나도 치솟은 가운데 네. 기자회견을 나가서 청년들의 뜻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밤낮 없이 노력해온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120만이 넘는 청년들이 지금 구인 구직을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대다수는 제 주변도 포함해서 정말로 놀고 싶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그렇죠.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국민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심 검찰총장 딸의 이런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걸 보고 저도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원생으로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 경쟁률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김 위원장이 김 국장님 들어가실 때 그 청년 인턴 외교부 그 한 자리였어요. 몇 명 뽑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공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회수가 3만이 넘었습니다. 3만이? 네, 3만이 넘었고 인턴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자리가 엄청나게 사실 치열했네요. 생각을 해보면 네. 외교부라는 공공기관 자체가 우리나라의 얼굴을 대변하는 정말로 맞아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인턴으로 일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험일 수 있는데 음.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간 노력한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알아보고 고민을 해보고 지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결과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블로그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는데 네. 너무나도 많았고 저희 경제국의 경제협정규범과는 저 딱 한 명 뽑았습니다. 한 명. 네. 3만 명이 조회를 했는데. 네. 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원 자격을 보자면 네. 토익 점수 870점 이상, 네. 이게 최하다. 최하 네. 이상이고 네. 법과 경제 관련 전공자를 우대를 해서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턴 자리라고 해서 똑같은 인턴이 아닙니다. 네.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위 자격증, 어학 능력, 자기소개서 후에 영어 또는 제2 외국어 평가가 가능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아, 제 이거 또 해보라고 했네요. 네. 아, 이거 겁나 빡세네요.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네. 그 제 담당 부서의 사무관님들과 네. 행정관님들이 앉아서 직접 면접을 보셨습니다. 아, 그럼 제 이거 한번 해봐라.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검증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럼요. 근데 비슷한 이제 그 코스를 밟았지만 국립외교원이든 뭐 외교부든 이번에는 외교부지만 심총장 딸은 이 인턴 출신 심우정 검찰총장 이 딸 그 특혜 채용 이 보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대목이 어딘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네. 정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첫째는 외교부가 분명히 명시한 채용 기준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기존 공고에 따르면 네. 분명히 인턴, 연구 보조 같은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조교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이미 경제 전공자가 최종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자리를 돌연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한국어가 서툴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분이 누군지는 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네. 한국어가 서툴다고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아, 왜요? 이 아까 말했듯이 연구원이 아닌 인턴 자리를 뽑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심화 과정을 거쳐서 면접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신원조회가 들어갔습니다. 면접 보고 나서도 네. 합격하고 나서도 네. 신원조회가 한 달이 넘는 기간이 들어갔습니다. 치열하네요.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돌연 취소한다. 돌연 취소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왔죠. 네. 네.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네. 한국에서 모두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면접을 이미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면접을 보면서 한국어를 분명히 그렇죠. 구사를 하면서 그렇죠. 한국말이 서툰지 안 서툰지 미리서 파악을 할 수 그렇죠. 있음에도 그러니까 면접 불구하고 보면서 한국어 서투르면 거기서 탈락시켜야죠. 그럼요. 근데 합격을 시켜놓고 네. 돌연 이거 이상하네요. 이 국민들을 그냥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핑계는 돼야 되는데. 네, 어불성설 언어 도단입니다. 이거 아직은 이제 의혹 단계지만 네.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하든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같은 채용에 이제 응시했던 응시자로서 뭐 비슷하게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다.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국장님은 그 경제 석사 이거 바꾼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요 바꾼 거는 그러니까 뭐 외교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님 때 말씀하셨지만 아니 안 구해지니까 이게 이제 채용 공고가 1월 3일 날 나오잖아요. 일단은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설명하죠. 근데 경제 관련 석사를 하라 했는데 이제 지원자가 적으니까 갑자기 한 달 후인 2월 5일 날 재공고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국제 정치 분야 석사라고 바꿔요. 근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바꾼다는 거는 뭐 선회하자면 제가 외교부 입장이 돼볼까요? 아니 이 했는데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좀 이렇게 넓혔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턴 자리도 조회수가 3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거기에 명시된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서류 심사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내가 자격이 안 되네 하고 아예 포기를 하죠. 지원조차 안 해본 사람들도 너무 많았을 텐데 맞네요. 예를 들어서 외교부 같은 경우는 지원 인원이 부족하면 그 기간을 연장을 시키긴 합니다. 통상 그렇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기간에서 경제에서 갑자기 국제 정치로 재공고를 낸다?
특정인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다면 이것이 정말 맞는 절차인지 공정한 절차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의 일치인데 그 바꾼 국제정치 분야가 심우정 딸이야. 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우정 딸이 딱 거기 들어갑니다. 우연히. 네, 바꿔도 뭐 다른 걸로 바꾼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무 경력 요 부분은 그 원래 그러니까 보니까 주장하면 이제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심우정 딸이 서울대 국제대학원 뭐 연구 보조원 네네. 22개월 그리고 UN 뭐 경제사회 인턴 6개월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총 2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8개월 국립외교원 요거만 그 적격 경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안 들어가는데 UN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좀 어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고 음. 애초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기존 공고를 냈을 때 인턴, 연구 보조 같은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안에다가 이거 쓰지 말라고. 예, 그리고 근무 형태는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 아니면 20시간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연구는 했어도. 네, 그리고 심 씨가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과연 주간 40시간을 이렇게 연구원으로 할 수 있었을까? 못하죠. 시간 안 나오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의문입니다. 네. 제 두 번째 의문은 심 씨가 제출한 연구 보조원이란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의문은 서울대 국제학 연구소에서 심 씨를 석사 연구생으로 구분해서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본인은 연구소가 발행한 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교수, 보조인 이름이 명확하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심 씨의 이름은 석사 연구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이게 자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본인은 이제 연구 보조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석사 연구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연구 보조원과 석사 연구생은 다르고 네. 석사 연구생은 석사예요. 석사. 아예 다른 네, 겁니다. 조교 같은 네.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부에서 인정 안 해주는 직책이죠. 아예 서류 검토에도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려 22개월이니까. 네, 22개월이란 기간조차도 너무나도 이렇게 긴 기간인데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석사 연구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네. 심 씨와 같은 기간 재학했던 졸업생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졸업생의 발언에 따르면 네. 지도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일 뿐 연구소 근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또한 조교 역할이 실무 경력으로 받은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자기 본 적이 없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서류도 그렇고 당시 같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그렇고 이 사례는 외교부의 그 경력으로 포함된 사례를 못 봤다. 네, 예, 명백한데 외교부는 싸그리 모아다가 지금 해줬어요. 싸그리 모아다 했습니다. 저 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유엔을 가고 싶어서 네. 유엔 인턴을 매우 여러 번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심 씨 같은 경우는 유엔 산하에서 인턴을 했던 것조차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네. 경력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그때 당시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대부분 기간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 나가고. 그것을 과연 경력으로 칠 수 있을까요? 음. 실무 경력으로 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계산해 보니까 8개월 그 국립외교원 플러스 UN 경제사회 인턴 6개월에다가 이거를 이 세 개를 안 더하면 2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무리한 거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하나를 빼더라도 2년이 됐으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건 때 이 중에 애매한 건 뺐을 거예요. 그럼. 근데 이걸 싸그리 다 넣어야 돼요. 싸그리 다 넣지 않으면 심 총장 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지금 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죠. 네. 하나만 더요.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 요새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늘이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뭐 표상이기도 한데 판례가 있잖아요. 네네. 조국은 틀리고 심우정은 맞냐? 이 조국 사태는 비교해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태를 딱 보면 네.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공정은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공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졌을 때 서울대 학생들, 교수진, 맞아요. 20명이 넘는 검찰들 쥐잡듯이 조국 전 장관을 털었습니다. 맞아요. 영장 때리고 네. 소환하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죠.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그 조국 전 장관 이슈보다 더 큰 이슈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지금 언론부터 서울대생들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아무도 성명서 안 써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고 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왜 성명서 하나 없다고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의문입니다. 의문이죠. 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형평을 따져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불공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던 그 많은 성명서들 네. 쏙 돌아갔어요 지금. 이거는 그럼 선택적 정의인가? 네. 선택적 공정인가? 그럼요. 예, 선택적 성명서인가? 이게 도대체 공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지 과연 청년들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 돈 없고 백 없는 정말 일반 시민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검찰총장이 아니면 특히 내가 최종 합격까지 했는데 네. 억울하게 떨어져서 내 목소리 한마디 언론에 낼 수 없는 그런 네. 일반 시민이라면 그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이며 그렇죠. 청년들은 누구를 도대체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때 조국 장관을 수사하면서 그 당시에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 건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뭐 마지막 검찰총장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을 내란 현행범, 내란 수괴 혐의자 구속 취소 이후에 즉시 항고 안 하고 포기한 검찰총장. 그게 바로 심우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딸이 지금 논란이 돼 있어요. 완전 역설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뭐 당연히 수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명명백백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채용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수사를 해서 이걸 잡아야 된다. 네. 음, 특히 외교부 같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정말로 실력 있고 비전이 밝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 아닌 정말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갖춰진 스펙으로 내가 가진 비전을 가지고 나라에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기회를 얻고자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김상지 국장님이 약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거를 이름을 걸고 이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뭐 청년 내지는 국민들에게 또는 언론에게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한마디만. 정말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현 사태에서 청년들이 갈 곳이 정말 더더욱 없는데 제가 총대 메고 제 이름을 걸고 목소리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진짜 특히나 직접 외교부 인턴도 하시고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 밝히고 하는 게 힘든데 아무튼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네, 저희가 뭐 지금 뭐 그런 분이 아닌데 이제 위원님도 청년이지만 이제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내일 모레 결과는 없지만 아직 모르지만 윤석열 기각되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그걸 알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예, 이게 돌아오면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지금 상황인데 용기를 내주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